네, 서울 1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뭐 국산마 6등급 경주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부진마들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믿을 말도 없고 또 안 될 말도 없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에서 조금 인기권에 들어있는 말이 2번 모닝 플래시, 5번 최강 장산, 그리고 13번 뭐 코리아 기적, 뭐 이 정도 세 마필이 상당히 크게 인기를 좀 끌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외에도 이제 6번마 방탄여걸, 그리고 7번마 장산가드 등이 약간의 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진마 경주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강력한 선행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개적으로는 좀 유리한 말이 2번마 모닝 플래시로 보입니다. 자, 이 경주에 이렇게 전개를 보시면 일단 5번마 최강 장산이 처음 주행 심사에서는 발주도 안 됐고 끝걸음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직전 주행 심사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행을 나왔단 말이죠. 자, 이런 거로 봤을 때 비록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5번 최강장산이 좀 선행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뭐 1번마 천문이라든가 또는 뭐 7번마 장산가드 등도 좀 앞선에 붙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말은 9번마 정문스타입니다. 이 마피는 이제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도깨비 기수, 김옥성 기수가 타고 있죠. 그러면 편성이 약하다, 무조건 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9번 정문스타가 좀 그 선행에서 순발력을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어느 정도의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앞선에 나오면 뒤에서 올라올 말들이 솔직히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9번 정문스타와 5번 최강장산이 좀 마지막까지도 치열한 승부를 좀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 2번 모닝플래시가 순발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순발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올라오는 뒷심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서 비록 7착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전체 착차가 1초 이내의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6마신 이내 차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올라오는 힘을 분명히 갖고 있고 마지막 싸우는 힘이 지금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선행마들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 모닝플래시가 전개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앞선에 9번 정문스타, 5번 최강장산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근데 다만 이 경주에서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말은 저는 7번마 장산가드로 보여집니다. 이 마필은 어쨌든 순발력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마지막 걸음이 상당히 많이 무뎌지는 그런 마필인데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데뷔전에서처럼 앞선을 장악해서 갈 수 있다면 역시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행 싸움을 할 수 있는 7번 장산가드, 5번 최강장산, 그리고 9번 정문스타 이 세 마필 중에 과연 어느 말이 버틸 것이냐고 2번 모닝플래시의 마지막 취입 이거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권으로 2번 모닝플래시, 그리고 5번 최강장산, 그리고 이변을 노리고 9번 정문스타까지 추천을 해드리는 경주고요. 복병으로 보자면 9번 장산가드가 과연 초반에 어떻게 뛸 것이냐가 궁금해지는 경주입니다. 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이고요. 안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1번마 루비콘,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깜짝 선행을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냈었던 4번마 리드보컬, 그리고 뒷심을 발휘했었던 5번마 청담탱크, 그리고 추진력은 막강한 12번마 최강블랙 등이 아마 인기권의 마필이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 인기권의 말들이 저마다 좀 단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자, 1번 말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14번 최외곽 게이트에서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따라 붙으면서 마지막까지 선전을 했던 말이고요. 계속해서 자기 걸음은 좀 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보시면 기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편안한 선행을 이번 경주에서 갈 수 있느냐인데 제가 보기엔 안에 갇힐 가망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거고요. 4번 말 리드 보컬은 최근에 이제 주행 습성을 좀 바꿨죠. 이마필이 원래는 바닥권에서 뛰던 말인데 최근에 선행 습성으로 바꾸더니 지난번 경주에서는 깜짝 선행을 나가갖고 호기록으로 1400m를 1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다시 거리를 이제 1300m로 내렸고 선행을 갈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번마 청담 탱크는 솔직히 좀 밋밋한 말이에요. 다만 직전 경주에서 이제 2착을 차지해서 인기권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크게 무슨 특징이 있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역시 12번마 최강 블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믿을 수 있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직전 경주에서 비록 3착에 머물기는 했지만 마지막 올라오는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고요. 이 1300m 거리라는 게 선행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마지막 뒷심도 좀 있어야 되는 경주 거리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 12번마 최강 블랙이 상당히 좀 좋은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이외에 선행마들이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13번마 KN 여신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고 뒷심이 상당히 약한 말이에요. 그런데 순발력만큼은 이 편성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경주 전개가 진행이 될 때 선행마 예를 들어서 뭐 루비콘이라든가 4번 리드 보컬 그리고 앞선에 나올 수 있는 10번 옥동공도 중이 이렇게 선행 싸움을 할 때 외곽에서 13번마 KN 여신이 만약에 휘감고 나와버리게 되면 앞선은 당연히 힘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마지막까지 이 선행마들이 과연 자기의 힘을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KN 여신도 솔직히 편한 선행을 갖는다면 안 되는 말은 아닌데 1300m 거리라는 이 경주 거리에서 뒷심이 너무 없다. 이것 때문에 KN 여신까지 볼 수는 없지만 경주 전개의 흐름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좀 기대를 했었던 말은 솔직히 9번마 MJ 퀸이에요. 근데 최근 두 경주가 너무 밑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 컨디션을 지금 찾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여러분들 꼭 좀 주의해서 보시긴 해야 됩니다. 2선, 그러니까 국산마 6군에서 그냥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그런 마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편성의 기회가 온다면 한 번쯤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도 만약에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9번 MJ킨도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 좀 인기 있는 선행마들의 선전이 예상은 되지만 그 전개를 흐트릴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선행마들이 그냥 쉽게 손잡고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경주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특히나 이번 경주에서 2번마 V퀸 한센의 자마인데 이 마필은 순발력이 있지를 않아요. 한센의 자마치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뒷심은 또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박현호 기수라든가 지하주 기수 이런 기술이 탔었는데 지금 박태종 기수로 안장을 바꿨습니다. 자, 박태종 기수가 누굽니까? 어쨌든 국민 기수죠. 그리고 어떤 말이든 앞선에 붙여서 뛰는 그런 기수고요. 마지막까지 그 마필 능력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경마 기수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기수입니다. 그럼 이런 마필을 가지고 앞선에 어느 정도 선위권에만 붙여서 간다면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말이 2번마 V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에 12번마 최강 블랙을 가장
좋게 봅니다. 그리고 직전에 기수선행으로 우승을 했었던 4번마 리드 보컬 여기까지를 좀 좋게 보고요. 솔직히 인기 있는 1번마 루비콘이나 5번 청담 탱크는 저는 전개에 있어서 그렇게 만만한 전개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2번마 V 퀸까지 배당을 노리고 한번 추천을 좀 드리고요. 복병으로는 미워도 다시 한번 9번마 MJ 퀸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연승을 노리고 있는 1번마 위너이젤 그리고 5번마 KM 매니퀸 이 두 마필의 양강체제에 직전 경주 그 앞선 전개 후에 마지막까지 걸음을 유지했었던 6번마 빅리버 그리고 깜짝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배당을 만들어냈던 10번마 만세까지 이렇게 네 마필이 좀 인기권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1번마 이노위주엘과 5번마 KM 매니퀸 이 두 마필의 선전이 기대되는 경주입니다. 이노위젤은 좀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요. 앞선을 나가든 아니면 선입권에서 전개를 하든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고요. 비록 이게 국산마 5등급의 이제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가라면은 지금 2승을 거뒀기 때문에 국산마 4군까지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1번 위너 이즈웰의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KM 매니키는 역시 뭐 마필의 상태도 좋을 뿐더러 기수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만 없다면 이 두 마필의 승부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랬을 때 6번마 빅리버는 앞선 전개를 좀 해야 되는데 자리 잡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 1번하고 5번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갈 거기 때문에 이 빅리버가 과연 어떤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어려워 보입니다. 10번마 만세는 저는 솔직히 지난번 경주가 이마필의 최선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과연 그 앞선이 강한 1번마 위너 이즈엘과 5번마 KM 매니킨을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요. 만약에 이 위너 이즈엘과 KM 매니킨이 앞선에서 막 싸움을 벌여서 힘 소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말은 8번마 영주스톤 그리고 11번마 대지어걸입니다. 자, 영주스톤은 기본적으로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다만 스타트가 너무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를 좀 포기하는 경향이 많은데 오히려 1400m라면 이 영주스톤한테는 조금 적정거리가 아닐까 이런 면에서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11번마 대지어걸은 제가 추천을 참 많이 드렸었던 말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완전히 좀 마필의 기세가 많이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기는 한데 분명히 기본적인 걸음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산마 5군에서 잔뼈가 굵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입상 가능권에 있는 마필 두 마필이 다 승군전이다. 이런 그 약점을 좀 파고든다면 마지막 끝걸음을 좀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1번, 5번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실수만 없다면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이번 경주 1번마 위너 이즈웰 그리고 5번마 KN 매니퀸 그리고 가망성은 높지 않지만 8번마 영주스톤까지 좀 기대를 해보는 경주고요. 역시 이 삼복승용으로는 11번마 대지역을 이 마필도 배당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노려볼 마필로 보여집니다. 네, 부경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안말 경주고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예상을 하기에 앞서 솔직히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이 좀 손을 안 대는 게 좋은 경주입니다. 자, 10번마 골드럭. 뭐 여기서 뭐 당연히 충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까지 보면 좀 선입권에서 붙어 뛰면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경주는 뭐 이 10번 골드럭의 우승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뭐 경마라는 게 이변이 항상 발생은 하지만 이변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리하게 뭐 터지는 배당 이것만 쫓을 수는 없는 게 경마입니다. 자, 10번 골드럭은 일단 충마라고 인정을 했을 때 2착이 오리무중입니다. 뭐 2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인기권에 있는 말이 13번 우승강자인데 이게 직전에 골드럭이랑 같이 뛴 경주입니다. 근데 골드럭이 15초 4, 우승강자가 17초예요. 그러니까 1초 6 정도의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의 10마신 이상 차이가 났는데 이런 마필이 지금 어쨌든 이 골드럭의 상대마로서 거론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2번 마 그레이트 데이 선행력 있다. 그리고 이 14번 마 테스타퀸 역시 선행력. 그래서 앞선에서 분명히 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뒷심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주는요. 솔직히 여기에 출전하는 14마필이 10번 골드럭을 인정하고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다 2착을 노리고 갈 말들입니다. 그랬을 때 다 만만하거든요. 그러면 근성을 갖고 있는 말. 그런 마필들이 오히려 끈끈하게 마지막까지 뛰어줄 수도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봤을 때 그런 마필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마필도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보는 말은 9번마 원더풀 스마일입니다. 물론 이 직전 경주 2월달 1400m에 나와서 능력 부족이죠. 능력 부족이 걸린 말이지만 최근 주행 심사 모습은 괜찮고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끈끈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마지막까지도 좀 욕심을 내볼 만한 좀 마필이 될 것 같고요. 8번마 스틸하트도 역시 조인곤 기수, 부경에서 그래도 제가 믿고 가는 기수 중에 한 명입니다. 스틸하트,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없는 말이에요. 근데 편성이 너무 허접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선에 뛰었을 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말 14번마 테스타킨. 여기서 지금 버틸 수 있다는 뜻은요. 이 편성 자체가 좀 허접하기 때문에 올라올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마필이 잘 뛰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역시 그냥 우승 강자. 이건 안 볼 수는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봤을 때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10번 골드럭을 그러니까 배팅의 입장에서 봤을 때입니다. 10번 골드럭이 충마다라는 건 알겠는데 후착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거의 이거는 뭐 배당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죠. 전혀 엉뚱한 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배당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강력한 충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착에서 믿을 말은 솔직히 없으면 난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배당의 메리트도 없는데 만약에 배팅을 난사를 하게 되면 환수가 안 됩니다. 맞춰도요.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경주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피해야 되는 경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마하시는 분이 뭐 한 경주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좀 마번을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뭐 10번 막 골드럭 이번 경주에 어쨌든 강력한 충마입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말이 9번마 원더풀 스마일, 그리고 13번마 우승 강자, 그리고 8번 스틸 하트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제 서울 4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의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좀 인기마들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되는 가운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이 조금은 엇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선에 있는 말들의 인기도도 높고 능력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초반 자리잡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1번마 이글, 4번마 안양옥센, 5번마 러블리 K, 그리고 13번마 문학드림. 이 인기마 4마필이 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1번마 이글은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요. 앞선에 나갔을 때 버틸 수는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심은 가지만 어쨌든 제일 앞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인 거는 사실이에요.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안양옥센이나 러블리케이 그리고 문학드림 같은 경우에는 꼭 맨 앞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데 이 안양옥센은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이 조금 상승세입니다. 물론 뭐 직전 경주에서 좀 3착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 전 경주에서 우승을 했었고요. 최근 세 경주에서는 다 착승권 안에 들어오는 경주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거고요. 5번말 러블리케이는 직전 경주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막판 아주 놀라운 뚝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서도 거의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러블리케이의 능력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13번마 문학드림입니다. 이 마필 상당히 고가의 말이고요. 마필의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2착을 연속하고 난 후에 직전 경주에서 안양옥센한테 좀 간발의 차이로 뒤지면서 이제 4착을 차지를 했거든요. 이 마필도 좀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인데 일단 외곽에 밀려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개를 이렇게 보시면요. 일단 1번 이글이 게이트의 이점과 순발력을 앞세워서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이고 4번 안양옥센, 5번 러블리케이, 그리고 외곽에 있는 13번 문학드림까지 이 세 마필이 앞선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고 이 네 마필이 초반 능력의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마필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1번만 이글은 경주거리가 1400m라는 게 조금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200이나 1300까지는 어느 정도 통할 걸음으로 보이는데 1400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선행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1400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앞선에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말이 4번 안양옥센, 5번 러블리케이, 그리고 좀 불리함은 있지만 13번마 문학드림까지 이 세 마필이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렇게 끝날 것이냐? 그럼 좀 싱겁죠. 그러면 이 선행마들이 그러니까 앞선의 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할 때 어부지리로 막판에 뚫고 들어오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14번마 장산탱크의 전개를 가장 좋게 봅니다. 이마필은 계속 착승권 안에는 들어오고 있지만 뭔가 좀 아쉬움을 좀 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유일하게 추입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상당히 좀 혼전이 벌어졌을 때 마지막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 이점도 있기 때문에 추입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신인 기수가 마지막에 뚫고 나온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산테크는 차라리 마지막 게이트, 즉 14번 게이트라는 점을 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아무래도 앞선의 말들이 빠르기 때문에 이 14번 말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텐데 이걸 무리하게 이 옆선에 붙여서 가게 되면 당연히 경주 거리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분하게 자기 걸음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밖으로 빼서 추입을 하는 전략을 핀다면 임다빈 기수를 하더라도 혼전을 뚫고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저는 전개로 봤을 때 14번 장산탱크가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충마를 좀 배당을 보고요. 14번마 장산탱크를 이번 경주에 충마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상대마로 5번마 러블리케이, 그리고 4번마 안양옥센과 문학드림은 저는 솔직히 이 두 마필의 능력은 좀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문학드림이 오히려 조금은 더 능력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
복병권으로 4번마 안양 옥셋 이렇게 4마리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부경 2경주 이제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1300m 경주 거리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는 2번마 뉴파이어, 그리고 4번마 퍼스트 찬스, 5번마 최강 라이거, 그리고 6번마 바운티 헌터, 12번마 샤이닝 힐, 13번마 스카이모어. 이 정도가 좀 인기권에 지금 들어가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믿어서 인기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을 말은 솔직히 없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5번마 최강 라이거 늘 그만큼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는 말인데 현재 11전을 뛰었어요. 11전을 뛰어서 아직도 국산마 6분이다. 뭐 더 이상 보여줄 거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말이 지금 인기마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 경주는요, 이제 국산마 6분 경주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신맛 쪽에 있는 3점 미만의, 어떤 그런 마필들의 가능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마 뉴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은 조금 약합니다. 순발력은 조금 약한데, 끈끈하게 지구력으로 뛰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게이트의 이점에 지금 이번 경주가 강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지금 선행을 뭐 갈 수 있는 말이라는 게 뭐 10번마 하늘대왕구, 1번마 담양돌풍 뭐 이런 마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번마 뉴파이어가 그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4번마 퍼스트 찬스 이 마필도 약간의 순발력을 볼 수 있고요. 외곽 게이트에 있기는 하지만 12번마 샤이닝 힐이 직전 경주 이제 준우승하면서 좀 기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주를 뛰게 되는데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페로비치 기수가 이 안게이트의 말들이 그렇게 순발력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할 가망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요. 13번마 스카이모어는 데뷔전에서 이제 2착을 차지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좀 졸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과연 이 데뷔전의 능력이 이 마필의 능력인지 아니면 직전 경주의 이 모습이 이 마필의 능력인지는 솔직히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고 좀 마필들을 좀 보자라는 거고요. 제가 좀 예상외로 보는 말은 9번마 라운드버스입니다. 이 마필은 글쎄요, 임성실 기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뛴다면 기수 선행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뒤에 구태에 올라올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은 좀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어떤 출마를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능력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장래 가망성을 놓고 좀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2번마 샤이닝 힐, 그리고 2번마 뉴파이어, 13번마 스카이모어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복병으로 저는 좀 배당을 노리고 9번마 라운드보스의 기수 선행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네, 서울 5경주 혼합 4등급의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번 경주에서는 뭐 4번마 당찬 세력, 5번마 불굴의 러너, 그리고 6번마 라이오넷, 이 정도가 좀 인기권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8번마 흥록대부, 그리고 14번마 두손몽군 등이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일단 가장 기대가 가는 말은 이제 8번마 흥록대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선 전개가 좀 가능하고요. 편성이 조금 약해졌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앞선 장악 후에 한 바퀴를 그냥 일순할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뭐 일본 무쏘의 뿌리라든가 또는 뭐 마지막에 있는 14번 두손 몽군도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지만
아무래도 8번 흥록대부가 조금은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은 6번마 라이오넷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5착을 차지를 했는데 생각보다 기록도 좋았고요. 이때 그 싸움 편성이 좀 강한 편성이었습니다. 뒷심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 경주거리 1400m가 이 라이오넷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 경주에서 또 하나 좀 주의 깊게 보는 마필은 12번마 로드블랙입니다. 자, 이 마필은 계속 지금 뭐 바닥권에 있어요. 바닥권에 있기는 한데 뒷심이 상당히 좋고 끈끈하게 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선행이 막 그렇게 강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이 빠르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뒷선에서 치고 온다면 12번마 로드블랙이 6번마 라이오넷과 손잡고 같이 올라올 가망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꼭 인기마보다는 약간의 좀 배당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경주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인기마인 5번마 불굴의 러너는 물론 뭐 직직전 경주에 상당히 좀 호기록으로 우승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1400m를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경주 거리 경험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강자들과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금 편성이 약해진 이번 경주에 분명히 노릴 수는 있는 말인데 그렇다고 저는 솔직히 가장 강하게 본다 뭐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8번 흥록대부, 그리고 6번 라이오넷, 12번 로드블랙,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복병권에서는 역시 경주거리 경험이 많은 5번마 불굴의 러너까지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부경 3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경주고요. 1600m 경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경,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부경은 국산마 6등급에서 상금벌이를 못하는 말들이 그냥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도 상금 한번 먹어라. 뭐 이런 느낌이라서 솔직히 경마팬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좀 씁쓸합니다. 이게 지금 상승역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번 경주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부진마들이 다 몰려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 인기권에 있는 2번 럭키 브레이크, 4번마 영원파워, 직전 경주 럭키 브레이크 우승, 4번마 영원파워 준우승.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 두 마필의 인기가 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과연 그럼 이 마필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복병마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보여진 전적으로는 솔직히 보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경주가 지금 돼버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2번 럭키 브레이크, 4번 영원 파워의 단방 승부로 보이느냐?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까지 큰 믿음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럭키 브레이크 지금까지 5번 싸워서 직전 1착한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바닥권이에요. 4번 영원 파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준우승 차지한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순발력도 없고 뒷심도 없고 지금 다 이런 마필들입니다. 이러니까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경주거리가 또 1600m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1600m 경주거리에서는 선행마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봤을 때 선행으로 나갈 수 있는 말도 없습니다. 그나마 순발력 있는 말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13초대 중후반에 스타트 타임을 끊는 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상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럭키 브레이크, 영원 파워, 인기마 이 두 마필 뭐 단방 승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워요.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단방으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런 믿음이 있느냐? 아니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주는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지켜보는 경주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여기에서 무리하게 간다, 뭐 베팅을 한다. 물론 내가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해볼만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2번, 4번만 보이더라. 강한 믿음이 있다면 강하게 베팅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번 경주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서울 6경주 혼합 3등급의 핸디캡 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마필 중에서 조금은 좀 부진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13번마 글로벌 삭스, 어떻게 보면 지금 이편성에서는 군계일학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13번 글로벌 삭스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경주 전개에 관계없이 마지막에 뒤에서 올라오는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당연히 와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상대마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납니다. 14번마 블루 마카롱, 그리고 11번마 제주의 흑선, 이 정도가 이제 상대 마필로 좀 보여지고요. 뭐 이변이 일어난다면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1번마 문학보스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번 경주를 좀 뒤집어서 봅니다. 어떻게 뒤집어서 보느냐? 자, 13번마 글로벌 삭스가 이 마필은 완전 앞에서 뛰는 그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글로벌 삭스가 치고 올라올 때 옆에 붙어서 같이 올라올 블루 마카롱, 11번 제주의 흑선, 이런 승부가 가장 좀 유력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경주에서 도주를 할 수 있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8번 슬립웰. 자, 이마필은 좀 잦은 병치레가 있어요. 그래서 좀 휴양도 많이 했고, 이제 작년에 출전을 하고, 이제 올해 복귀전을 치르면서 커다란 뭐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편성이다라고 했을 때,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좀 편안한 전개가 가능하고, 최고의 인기마이자 능력마인 13번마 글로벌 삭스가 이 슬립웰을 뭐 초반에 뭐 괴롭힌다거나 하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만의 경주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슬립웰이 도주를 하게 되면 나머지 마필들, 13번마 글로벌 삭스를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이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은 전개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여진 모습으로는 11번 제주의 흑선과 14번 블루 마카롱이 아까도 말했지만 글로벌 삭스와 따라서 같이 들어올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이긴 하지만, 이변이 일어난다면 앞선 뛸 수 있는 8번 슬리벨이 1번 문학복스와의 경쟁에서만 이겨낼 수 있다면 버틸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 이외에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기본적인 추임력을 갖고 있는 13번마 제마 특급이라든가 승무에 고생하고 있는 7번 샤크짱 등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으로는 보이지만 솔직히 자력 우승은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의 인기마가 있죠. 9번마 별나라 신사. 솔직히 입마필은 들어오면 할 수 없습니다. 들어오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포지션에 있어서 제가 슬리벨을 보는 순간에 이 별나라 신사가 자리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슬리벨이 나가고 1번 문학보스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바로 그 뒤에 붙어야 되는데 그 선을 좀 인기마들이 좀 장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기마일 거고 우승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저는 전개로만 놓고 봤을 때 9번 별나라 신사의 포지션이 나오지 않는다. 그냥 들어오면 못 먹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요. 근데 어쨌든 배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믿음이나 자기 전개의 확신을 가지고 배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기에만 휩쓸려서 배팅하다가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13마 글로벌 삭스, 이 마필은 충마입니다. 이 경주의 충마고요. 저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8번 슬리벨, 그리고 외곽에서 글로벌 삭스와 보조를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14번 블루 마카롱까지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복병으로는 역시 끈끈함을 보여주는 11번마 제주의 흑선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4경주의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역시 11번마 트라이엄프 킹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앞선 전개도 좀 가능하고요. 마지막 뒷심도 있는 좀 끈끈하게 뛰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순발력이 아주 막강하거나 뭐 이런 말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산마 5군, 국산마 4군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는 말이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기대된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뭐 어쨌든 복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말이고요. 국산마 5등급의 지금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이 11번마 트라이엄프 킹의 입상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후차권은 오리무중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뭐하지만 국산마 5군 말인데 이름이 그렇게 기억나는 마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좀 부진마들이 다 나왔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나마 지금 눈에 띄는 말은 2번마 선라이트 보이. 자, 일단 박종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은 앞선 전개도 가능하지만 마지막에 뒷심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경주거리가 1400m인데 경주거리 경험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고 마필의 능력도 좀 경쟁력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이제 트라이엄프 킹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한 말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선라이트 보이는 편성에 이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페더럴 스타 같은 경우에도 좀 노려볼 만은 한 말인데 기수가 그렇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시선 강탈은 늘 인기권에는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될 듯 말 듯한 능력을 갖고 딱 요만큼만 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3, 4위권, 4, 5위권 여기서 지금 맴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배팅을 하자니 뭐하고 그렇다고 빼자니 찝찝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혼란을 주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영성 브라보는 처음에 데뷔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보였는데 최근에 상당히 좀 하향세를 걷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설의 펀치는 도대체가 종잡을 수가 없는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11번 트라이엄프 킹을 제외하고는 후차권에서 어떤 마필이 올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오히려 배당도 안 나오고 적중도 어려우면서 구멍수가 많아졌을 경우에 맞추고도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강력한 충마가 있다라고 했을 때 후착마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마필이 있다면 좀 강하게 베팅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일단 뭐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트라이엄프 킹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는 어쨌든 충마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저는 2번 선라이트 보이 만약에 현장에서 봤을 때 마필이 이 2번 선라이트 보이가 좀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단방 승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이번 선라이트 보이가 조금은 애매한 것 같더라라고 했을 때 그때 좀 노려볼 수 있는 말이 10번마 영성 브라보와 5번마 시선 강탈 요 정도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앞말의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좀 관심이 가는 말은 역시 1번마 쇼메이커, 4번마 어디가나, 5번마 블레싱 로드, 6번마 빅플랜, 그리고 11번마 포에버 원 등이 좀 인기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번마 쇼메이커는 장래가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이제 국내산 앞말 중에서 좀 장래 가망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까지 2번을 나와서 3착 1번 그리고 직전 경주에 우승을 하면서 승분을 한 마필입니다.
비록 승군전이라서 상대가 좀 강해지기는 했지만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이제 탁월한 순발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4번마 어디 가나는 지금까지 3번을 뛰어서 한 번 우승,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데뷔전이 아니죠. 두 번째 경주에서 이제 그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좀 늑발을 하는 바람에 자기 능력 발휘를 못했고요. 두 번째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앞선에 붙인 후에 마지막에 이제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쉬었죠. 쉬고 지난 3월 달에 다시 출전을 했는데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가 안 되면서 뒤에서 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다. 그럼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갖고 지금 탄다라는 뜻인데, 글쎄요, 저는 이 어디 가나라는 말이 만약에 과도한 인기를 끈다면 저는 솔직히 크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5번 블레싱 로드는 순발력으로 뛰던 말이에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이제 자기 모습이 하향세에 접어들었죠. 이젠 어차피 6세가 됐고요. 더 이상 뭐 보여줄 거름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데, 앞선의 전개를 좀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의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1번 쇼메이커가 좀 편안한 선행, 그리고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6번 빅플랜입니다. 빅플랜은 무조건 순발력으로 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뒷심이 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든 안 되든 앞에서 치고 보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선행을 간다면 한 바퀴 일순할 수도 있지만 편안한 선행을 못 갔을 경우, 다시 말하면 몸싸움이 붙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결국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이번 경주도 빅플랜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선의 말들의 전개를 좀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나 6번 이 두 마필이 자력으로 우승을 하기는 어려운 말인데 전개를 전체적으로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마필이라서 이번 경주도 좀 이변이 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11번 마 포에버원이 비록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기는 하지만 좀 서두르지 않는 전개를 만약에 해서 선두권과의 거리차만 유지한 채 갈 수 있다면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힘, 그리고 전개에 이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11번마 포에버원의 경주 전개가 상당히 재밌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구조에서 제가 좀 기대를 하는 말은 9번마 포트스원입니다. 이 마필은 처음에 이제 데뷔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5군에 승군한 이후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착순권에만 좀 맴돌고 있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고 뒷심도 갖고 있는 좀 자유스러운 전개를 할 수 있는 전개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아주 강한 상대들과 만났을 때는 솔직히 이 마필이 그렇게 능력이 확 뛰어난 말은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편성이라면 이 포트스원도 분명히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마 쇼메이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4번마 어디가나 11번마 포에버 원 등이 좀 팔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전개상 상당히 좀 난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요. 저는 1번마 쇼메이커, 11번마 포에버원, 그리고 9번마 포트스원까지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언뜻 보기에는 1번마 쇼메이커를 충마로 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저는 전개가 만만치는 않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충마로까지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입상의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좀 배당이 나온다면 저는 좀 엉뚱하게 10번마 섀도우킨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선전을 할 수도 있다.
인기마인 4번마 어디 가나는 글쎄요. 저는 편성이나 전개에 있어서 좀 포지션이 나오질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인기말을 이렇게 쉽게 지우는 게 상당히 조금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나 편성을 가지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4번 어디 가나가 만약에 입상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틀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부경 5경주 국산마 상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8번마 위너스맨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우승 5번, 준우승 2번, 장래가 기대되는 마필이고요. 100%의 복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선출입이 좀 자유로운 마필이고, 체격도 아주 당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산마 3등급에서는 강한 편성에 나와서도 충분히 통하는데, 이번 편성에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9마리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00m, 부경의 1800m가 이제 서울의 1700m랑 전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앞선을 좀 나갈 수 있는 말이 조금 더 유리한데, 이 위너스맨이 지금 이 경주에서는 선행까지도 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마 위너스맨을 축으로 후착 찾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8번마 위너스맨이 거의 뭐 올대가리이기 때문에요. 출전 도수가 9마리뿐이 안 되니까 거의 모든 게 빨갱이 배당일 겁니다. 그러니까 난사를 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특히 이런 경주에서 위너스맨이 빠지면 분명히 배당이 높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차라리 그냥 경기를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맞춰도 결국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경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배팅 방법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 일단 후차권에서 볼 수 있는 말이 1번마 파워 원더풀, 4번마 트루벨러, 그리고 5번마 맨 오브 더 필드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마피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8번 위너스맨을 놓고 이렇게 세 마피를 난사를 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마필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기마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말은 영광의 파이트, 사키사키, 파워윈딜, 트로킹, 이기다 이런 말이 안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경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부산 경마는 솔직히 말하면 배팅하기가 좀 어려운 경주들이 많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좋을지는 몰라도 배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경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배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 적중이 되면 솔직히 많은 돈을 벌어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기는 해요. 근데 적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8번 위너스맨이 축인 이런 경주에서 만약에 한다면 단방 경주나 아무리 많아도 두 방입니다. 세 방 이상 돼서는 답도 없고요. 솔직히 두 방도 그렇게 답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여기서 이 인기 있는 파워 원더풀, 트루벨러, 맨 오브 더 필드 이 세 마피를 저는 다 꺾고 갈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영광의 파이트 이 마필이 앞선에서 어느 정도 좀 붙여갈 수도 있으면서 마지막 뒷심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특징이 뭐냐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끝까지 끈기 있게 따라 붙는데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빨리 해버리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8번 위너스맨이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이번 영광의 파이트가 세 번째 내지 네 번째 정도로 달라붙어서 갈 수 있다면 충분히 가망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8번 위너스맨을 축으로 이번 영광의 파이트 단방을 노리는데 만약에 저는 이변이 일어난다면 9번 이기다 정도. 왜? 김호수 기수가 말을 못하는데 엉뚱한 말머리는 잘하거든요. 자,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8번 위너스맨 축마
2번 영광의 파이트, 입상 가능마, 복병 9번 이기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의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막 재밌는 경주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앞선이 아주 치열할, 그 자리잡기 싸움이 치열할 경쟁입니다. 자, 1번마 왕인행차, 4번마 위너블루, 5번마 롱라인, 7번마 방주, 9번마 사만다치타, 12번마 이스트 임팩트 등이 앞선에서 치열한 경주 그 선행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고요. 앞선이 두터운데 혼전이 벌어진다. 그랬을 경우에서 뒤에서 곱게 따라오는 말들이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곱게 따라올 수 있는 말이 이제 1번마 논스톱캣이라든가 8번마 산뜻한 스침, 그리고 10번마 굿 원더 등이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외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와일드 우주가 마지막 막판 역전을 노리면서 치고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경주는 과연 그럼 경주 전개가 빠른 경주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주 전개는 상당히 빠를 텐데 마지막에 경주 기록이 빠를 것이냐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경주가 전개가 될 때 초반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막 혼전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마지막에 앞선의 말들의 끝걸음이 좀 무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뒤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마필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보통 경주 기록이 빠른 경주는요, 선행마가 상당히 호기록으로 통과를 했을 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혼전 상태가 되어버리면 경주 기록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전개에 있어서 유리한 마필은 8번마 산탄스침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도 갖고는 있는데 뭐 막강한 순발력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선입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죠. 다만 이 마필은 장단점이 뭐냐면 경주를 좀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따라 붙었을 때는 마지막에 힘을 내고 가지만, 이 경주는 내가 좀 어렵겠다 싶으면 좀 경주를 좀 빨리 포기를 해버려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기복마로 좀 분류가 될 수는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이번 경주 앞선이 상당히 난타전이 벌어질 경주기 때문에 그 전개를 역이용한다면 마지막에 한 발은 충분히 쓸 수가 있어서 전개로 봐서는 산타스침이 제일 유리해 보이고요. 보여준 능력으로 봐서는 지금 12번마 이스트 임팩트가 최근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이게 국산마 혹은 승분전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국산마 5군 마필들이 6군 마필들보다는 좀 한 수 위의 전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좀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트 임팩트가 진정으로 이제 강한 말이냐 아니냐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9번 사만다 치타는 최근 들어서 좀 걸음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지금 마지막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버틸 수 있는 힘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미지수긴 하지만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만 논스톱캣은 일단 게이트의 이점과 이역 기수, 이런 말을 잘 탄다는 거죠.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좀 유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만 와일드 우주,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력으로 우승을 한다라는 건 좀 어려운데, 전개에 있어서 앞선이 만약에 난타전이 벌어져서 모두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말은 2번 와일드 우주지만,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8번 산뜻한 스침, 그리고 12번 이스트 임팩트,
9번 사만다치타.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복병에서는 1번마 논스토캔. 이 마필을 좀 복병권에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2번마 와일드 우주는 혹시 삼복승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 오늘의 그 교차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 1200m입니다. 자, 1등급, 2등급에 1200, 1400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조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에 일단 블루치퍼가 나오죠.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강마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장거리는 모르겠지만 단거리에서는 이 블루치퍼를 잡을 말은 솔직히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7번 닥터 카슨이 드디어 1등급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지금 뛸 수 있느냐, 이거는 뭐 해봐야 아는 거지만 저는 어쨌든 이 닥터 카슨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1200m, 1400m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말이죠. 11번마 쏜살. 늘 자기 걸음은 분명히 내주는 마필입니다. 결국 이 인기마 새 마필의 아성을 그러면 과연 다른 말이 깰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 새 마필을 꺾을 수 있는 마필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번 블루치퍼, 7번 닥터카슨, 11번 쏜살 이 세 마필은요 다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마필이에요. 꼭 선행을 좀 고집하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주 습성에 좀 전개의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개에 적응을 잘하는 마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일단 저는 제가 좋아하는 7번 닥터카슨이 과연 1군에서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고요. 블루치퍼의 최강마 자리 그리고 거리의 강점을 갖고 있는 11번마 쏜살 이 마필의 어떤 선정 가능성 이걸 보고요. 인기마 새 마필선에서 끝나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 마필을 가지고 뭐 어느 마필이 어떻게 돼서 이 마필이 올라올 수 있다. 복병을 잡아내기가 솔직히 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1번마 블루치퍼, 7번마 닥터카슨, 11번마 쏜살 이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7번마 닥터카슨의 선전을 조금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별점 B형의 17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가장 관심 많은 역시 3번마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늑발을 했죠. 늑발을 하고도 마지막에 막강한 추입력으로 1200m에서 추입을 성공한 말입니다. 이제 경주거리를 이제 1700으로 늘렸는데 뭐 1400도 여유 있게 소화를 했었던 말입니다. 다만 이제 승분전이라는 좀 부담은 안고는 있는데 1700m의 승분전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과연 스포트라이트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늑발을 한다면은 솔직히 이번 경주는 좀 어려운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김용근 기수가 과연 이 스포트라이트를 어떤 식으로 말을 전개를 할 거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선행 싸움에 뛰어든다면 1번 사람이라는 별이나 2번 질주의 꿈도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번 질주의 꿈이 이제 선행을 만약에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스포트라이트도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고 1700m라는 이 경주 거리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기마인 5번 만석지기는 이제 뒤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마필이죠. 1800m에서도 좀 여유있게 우승을 했었고요. 기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말인데 1700m라는 경주거리에서 과연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이냐죠. 아마 이 박태종 기수도 1700m의 경주거리에서는 앞선에 붙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붙일 가망은 있는데 다만 문제는 부담 중량입니다. 부담 중량이 지금 58이에요. 상당히 한계 중량을 좀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58이라는 부담 중량을 이 만석직이라는 마필이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필이 그렇게 마체중이 체격이 이렇게 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 중량은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12번마 정문 서미트는 이 1700m라는 경주거리는 이 마필의 질주 습성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추임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임다빈 기수가 좀 감량의 이점을 안고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이 앞선과 어느 정도의 거리만 두고 따라갈 수 있다면 마지막 직선주로의 걸음은 이 마필을 따라올 말은 솔직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반 전개를 어떻게 펼치느냐. 이 경주는 지금 질주의 꿈이나 사람이라는 별, 스포트라이트가 상당히 빠르게 경주를 전개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전개를 정문 서미트가 따라갈 수 있느냐죠. 만약에 경주가 조금이라도 느려지는 경향이 보여진다면 정문 서미트는 분명히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만석지기와 정문 서미트가 1, 2착을 나눠 가졌는데 지금 이번 경주는 경주 거리나 편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만석지기의 부담 중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정문 서미트가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조금 초반 전개에 의해서 경주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이 인기마 이 다섯 마필 선에서 좀 끝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 인기마에서 과연 어떻게 승부가 날 것이냐는 상당히 좀 애매한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와본을 정리하면 저는 승분전이지만 향후 가망성이나 성장 가능성 이런 거를 봤을 때는 3번 스포트라이트가 조금은 좀 유리해 보이고요. 임다빈 기수가 영리한 말머리를 한다면 12번 정문 서미트의 입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이라는 별, 질주의 꿈, 이 마필들이 과연 스포트라이트의 경주 전개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인데, 일단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2번 질주의 꿈이 초반에 선행을 강하게 나갈 수 있다면 분명히 버틸 수도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사람이라는 별은 상당히 좀 발전 기대치가 좀 높았던 말인데 최근 좀 상승세가 많이 꺾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세를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 승군 이후에 이 마필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분명히 사람은 날말인데 이번 경주 1700m는 이 사람이라는 별한테는 적정거리로 보이지는 않고요. 자, 복병권에서는 역시 만석직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8kg라는 부담 중량이 조금은 부담이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식경주, 금주 경마의 이제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등급의 핸디캡 경주고요. 20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이제 현재 이제 그 서울 경마장의 최고 말이라고 할 수 있는 티즈 플랜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부담 중량 60kg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마필은 이제 60kg도 이제 소화를 해왔단 말이고요. 어쨌든 뭐 전개 스타일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최강마의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7번 티즈 플랜 이 마필의 입상 가능성이 뭐 제일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후차권에서도 이제 세대 교체를 이뤄가고 있는 1번마 브리가디어 제너럴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 브리가디어 제너럴은 신마임에도 불구하고요. 1등급에 올라와서 자기 모습은 충분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출전을 하고 휴양 후에 직전 그 휴양 복귀전에서도 3착을 차지했지만 이 위에 있는 말들을 보시면요. 티즈플랜 문학지 풉니다. 이런 마필과 싸워서 이제 3착을 했다. 뭐 이랬을 경우에 이 브리가디어 제너럴은 이제 세대 교체에 하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마필 티즈플랜하고 브리가디어 제너럴 이 두 마필의 경쟁으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도 어차피 1등급까지 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원체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제가 봤을 땐 좀 앞서 있다고요. 이변이 일어난다면 13번마 짱콩 정도입니다.
물론 뭐 김효종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믿음은 안 가지만 이 13번마 짱콩은 늘 인기권의 마필이고요.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내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 인기마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3번마 짱콩인데 물론 뭐 지난주에도 청담도끼가 무너졌듯이 티즈플랜이나 브리가디어 제너럴 중에서 어느 한 마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이 13번만 짱콩으로 보여지지만 그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충만은 티즈 플랜이고요. 입상 가능만은 브리가디어 제너럴, 그리고 복병으로는 13번마 짱콩, 이렇게 세 마피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